귀신도 아니다, 살인마도 아니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선사하는 미치도록 섬뜩한 이야기. 공포의 끝판왕, 겟아웃 감독의 신작 어스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일까요? 누구냐 너? 영화 어스의 우리는 정말 도플갱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영화 어스 속 도플갱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Here we go!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도플갱어. 확실한 실체는 없지만 그 이야기는 미스터리하고 다양하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전해지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모두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단 한 놈이 다 가져간다. 몸이 두 개라면 밀린 업무나 쌓인 과제도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잘 활용하면 아주 좋은 베스트 프렌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요? 고대 이집트에는 바와 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바는 육신을 뜻하고 카는 육신을 주관하는 혼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바가 카를 만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백작의 딸 다이안 리치는 도플갱어를 보고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지고, 영국의 시인 퍼시 비시 셸리도 익사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도플갱어를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도플갱어라는 것 자체가 실존하는 것이 아닌 다중인격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영화 어스의 도플갱어는 진짜 도플갱어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요? 평화로운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불길한 징조들. You know how sometimes things line up. 마치 퍼즐처럼 딱딱 들어맞듯 가족들은 한밤중 누군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소름 돋을 만큼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도플갱어가 등장함으로써 마침내 영화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도플갱어, 혹시 영화 속 주인공을 탐내고 싶어서 찾아온 건 아닐까요? 어이가 없네. 아빠 게이브 윌슨은 집 앞에 있는 낯선 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방망이까지 꺼내들며 확 쫓아내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도발할 뿐이었습니다. 게이브와 똑같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도플갱어. 이후 두 사람 중 누가 이길지 궁금해집니다. 한편 주인공 애들레이드는 예전부터 이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쇠꼬챙이를 들고 더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들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걸까요? 애들레이드가 쇠꼬챙이로 맞섰다면 도플갱어는 주저없이 가위를 꺼내듭니다. 이 가위를 주목해주세요. 이 가위에 대해선 잠시 후 얘기할게요. 한편 아들 제이슨은 가면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의 도플갱어 역시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하얀색 복면을 쓰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가면을 벗자 도플갱어 역시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얼굴엔 상처가 있죠. 제이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 조라 윌슨과 조라의 도플갱어는 커다란 눈동자가 특징인 것 외에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바가 없는데요. 와, 눈이 진짜 크긴 크네요. 그리고 또 다른 미스테리, 가족들의 지인인 미세스 타일러와 거울 속 또 다른 소녀의 정체. 이 둘은 과연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장면마다 곳곳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는 것도 영화 어스의 묘미. 포스터에서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 옆모습의 형상을 보여주는 데칼코마니, 그리고 데칼코마니 사이에 숨어있는 그림, 혹시 아시겠나요? 영화 어스에서의 가위는 다양한 효과를 통해 영화의 분위기를 가장 잘 살리고 있는 매개체인데요. 그런데 왜 하필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 가위를 들고 있었을까요? 가위는 정확한 대칭의 모양이고 칼과는 달리 한쪽이 없으면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주인공과 도플갱어의 뗄 수 없는 사이를 상징하기도 하죠. 도플갱어는 종이 인형의 연결을 가위로 잘라냅니다. 서로 이어진 종이 인형을 가위가 끊어낸다는 것으로 봤을 때 개인과 사람, 어쩌면 사회까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포스터입니다. 사실 데칼코마니 사이에 숨은 건 가위 말고도 하나 더 있습니다. 힌트를 먼저 드리면 귀가 길다는 것인데 정답은 바로 토끼입니다. 예고편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토끼. 그 많은 동물 중에 하필 왜 토끼였을까요? 토끼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복제가능 동물 중 하나입니다. 순백에 복제된 토끼들은 자신과 대칭되는 존재, 곧 도플갱어를 의미합니다. 사실 영화 어스에서의 토끼는 여러모로 참 사연이 많은 동물인데 대칭 외에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여러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플갱어를 트라우마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토끼를 트라우마로 봤을 때 트라우마는 지속적으로 증식되는 것이고, 토끼가 철장에 갇혀있는 것처럼 트라우마 또한 해소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형상의 데칼코마니, 가위, 토끼 이 세 가지만 대칭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편 중간마다 나오는 텍스트 주변의 다양한 문양들, 또 영화 중간에 나오는 사람 모형의 대칭, 칠판에 그려진 사람 그림들 또한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칭의 미학을 나타냅니다. 해변가를 걷고 있는 가족들의 그림자와 내가 대칭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들이 앉은 순서와 도플갱어가 앉은 순서가 일치한다는 점, 엄마가 탁자에 짓이겨지는 장면, 아들과 아들의 도플갱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 등의 대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칭 성애자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조던필 감독. 사실 전작품인 겟아웃 포스터에서도 데칼코마니로 대칭을 표현했으며 영화 속 수술실에서 좌우 대칭을 보여줌으로써 흑인과 백인의 갈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조던필 감독은 이토록 대칭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바로 상징성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고발적인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으로 이름을 알린 비결이기도 하죠. 영화 겟아웃에 등장하는 박제된 숫사슴은 과거 흑인들을 낮춰 부를 때 쓰던 단어이기도 했는데, 이를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흑인들의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표현하며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끌어갔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을 주인공으로 했다는 점, 영화의 제목이 우리를 뜻한다는 점, 감금의 의미를 내포한 도플갱어의 죄수복 등은 각각의 다양한 상징성을 나타내며 사회 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서로를 공격하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영화 어스 속 도플갱어는 과연 가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궁금하다면 3월 27일 극장에서 그들을 만나보시죠. 팝콘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무서운 영화 어스가 곧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OCN 디지털 스튜디오 문무